자, 이제 역사적인 수투의 첫 삽을 떠야 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절대로. 근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별게 아니지만 미분적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사실 수투를 배우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요소들을 오늘 배우는 거니까 차근차근 요소들을 볼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가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할 테니까 밑줄 칠 거 잘 치시고 책에다 피시면 돼. 책에다 교재죠? 교재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게. 장황하게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밑줄 칠 거만 칠할게. 밑줄 치셔야 돼. 자,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이걸 이제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fx의 값. 자, 우리가 이제 함수의 함수값은 y좌표를 얘기하기 때문에 함수값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y좌표를 얘기합니다. y좌표. 자, x가 어떤 특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그것이 아니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y좌표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떤 알파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은 사실은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들 테니까 이 예도 적어주세요. 얘 적어. 자, 우리 이제 fx라는 함수를 뭐로 예를 들 거냐면 자,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처음에 예로 들 거야. 자, 물어볼게. 준서가 여기다 x 신의 1 넣을 수 있니? 넣을 수 없지? 분모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함수는 x 신의 1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분모 분자를 x가 어차피 1은 아닐 테니까 x가 1이 아니란 가정하에, 왜냐면 우리가 나눌 때 항상 0이 아니어지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식을 또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냐면 fx는 x 더하기 1이다. 근데 이 함수는 x신의 1을 집어넣을 수 없고 얘는 x신의 1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정역에 x는 1이 아니다라고 해야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같은 함수가 돼요. 자, x가 1이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x 더하기 1을 만들 수가 있지. 같은 함수란 말이지. 이래야지 같은 함수라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다 y는 x 더하기 1과 같은 그래프가 되더라. x가 1만 빠지니까. 그래서 y는 x 더하기 1인데 여기 1,2라는 점은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자, 여기가 2가 되게 되는 요게 이제 이 함수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숫자가 아니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자, 왼쪽에서 점점 x가 1이 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자, 오른쪽에서 x가 점점 1이 되면은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바로 뭐냐? 극한이라고 얘기한다고. 상황을. 근데 이런 이제 기호로 표현을 몇 가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 첫 번째, 가장 보통적인 표현은 리미트란 기호를 사용해요. LIM은 이제 어떤 특정한 변수가 무엇이 되려 하는 상황을 이제 보통 표현할 때 리미트라는 기호를 쓰는데 LIM x가 1을 향해 가까이 되고 화살표입니다. x를 할 때 자,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2다라고 얘기해요. 왜? y좌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x가 점점 1이 되려 할 때 그 목적지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극한값은 자, 그래서 얘를 2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데 이거 다 수학적인 표현이니까 적어주셔야 돼. 자, x가 1일 때 화살표입니다. x가 1일 때 자,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2가 된다. 이것도 이제 수학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표현인 거예요. 자, x가 점점 1이 되려 할 때 자, 요거는 요거다. 근데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이걸 이렇게 좀 풀어 쓴다고. 뭐라고 하냐? x의 값이 자,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자, 그 한 값이 2이다라고 이렇게 한 걸로 얘기해요. 또는 극한이 2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극한이 2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저 상황을 여러 가지 기호와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문제 풀이를 설명하겠지만 극한의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x가 어떤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수에 점점 가까워지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면서 가까워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도식하지 않는 거야. 그게 되기 위해서 점점 x가 1에 다가오고 있는 그 점의 y좌표를 우리는 바로 극한값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다양한 이렇게 기호들로 표현을 한다는 거. 한국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의 값이 1에 한없이 그러니까 적당한 게 아니라 점점 계속 점점 가까워지려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리미트라는 기호를 사용하는데 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울 거니까 일단 필기 안 된 부분도 있으면 필기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일 처음은 아니지만 그치? 오랜만에 수습을 좀 다시 하는 상황이라
처음 할 때는 정확하게 기호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자, 잠시 지울게요. 자, 이제 함수의 발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기 때문에 극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다음 볼까? 자, 두 번째 함수의 발산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도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게 상당히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들만 꼼꼼히 잘 적어두면 모르는 개념은 여기 없는 거니까 잘 메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일단 먼저 자, 함수의 발산에 대한 얘기. 발산 말은 뭐냐면 적으세요. 극한값이 없는 거. 자, 극한값이 없는 거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수렴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함수의 발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방금 했던 것처럼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발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은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게 반대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잘생겼다? 반대는 못생겼다 아니지? 잘생기지 않았다 차라리.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반대 개념이다. 저건 얘기는 제일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일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무한대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해야 돼요. 무한대. 자, 우리가 이제 팔자를 눕혀놓고 메비우스 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있으면 좀 못생겨서 나는 이게 동그라미 두 개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얘 이제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뭐냐면 변수가 한없이 제한을 두지 않고 한없이 커지는 상황을 얘기를 해요. 커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은 잘못된 표현들이래.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더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3 빼기 3은 0 아니야. 3 빼기 3은 0이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아니다. 무한대는 상황이야. 그 수가 아니라 연산할 수 있는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못된 거겠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1이다. 이것도 뭐 잘못된 얘기고. 무한대 곱하기 2를 뭐 예를 들어 2 무한대로 표현한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잘못된 표현들이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해요. 음의 무한대라고 읽고, 음의 무한대. 자, 무한대 앞에 지금 현재 뭘 붙이냐면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음의 무한대. 자, 요거는 근데 밑줄 여기 있어. 자,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 자, 값이 음수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을 음의 무한대라고 하는데, 요건 이렇게 표시하든가 아니면 적어주세요. 자, 음수이면서. 자,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커지는 상황. 자, 절대값이 커지는 상황.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음의 무한대로 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실제로 발산하는 경우에 대한 두 가지 예를 지금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넘어갈 텐데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자, 맥만 잘 해두시고. 이제 오랜만에 새로운 거 배우니까 좀 재밌지 않니? 맨날 지겹게 수열해 시그마 막 하다가 그지? 뭔가 좀 새로운 걸 배우면 좀 그런 게 좀 있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게. 보셔야 돼.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1분의 1이라고 하는 자,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두 가지 관점으로. 자, 이미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대입이야. x가 점점 1에 가까워진 됐으니까 x 대신에 1.1을 집어넣고 1.0을 집어넣고 1.001을 집어넣으면 요게 이제 교과서적인 적용 방법이고요. x가 점점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럼 x 대신에 1.1을 집어넣으면 0.1의 역수인 y는 뭐가 되냐면 11의 결과가 나와요. 11. 결과가. 근데 x 대신에 1.01을 집어넣으면 0.01의 역수니까 이게 100이 된단 말이지. 그 x가 1.001을 집어넣으면 1000분의 1분의 1이니까 다시 100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x가 점점 어때?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결과는 점점 커진다는 걸 수로 확인하는 방법이고. 그럼 두 번째 관점으로 보냐면 야, 그림을 그리자. 근데 사람 중에 이제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수월한 사람도 있고 사실은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발산은 우리 관심사이 아니라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단 말이야.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인공위성 혹시 알아? 인공위성을 모르는 사람 없지? 인공위성이 이제 이게 지구에 있으면 발사해가지고 이제 지구가 도는 속도랑 똑같이 돌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대한민국 위에 계속 떠있게끔 이제 지구 자전 속도랑 똑같이 이렇게 떠있게끔 하는 게 인공위성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그걸 계획한다더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 수만 개의 인성을 쏘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인터넷을 연결하는 거지. 모든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공위성을 전 지구에 수만 개를 뿌리는 거야. 수만 개를. 등강적으로 뿌려가지고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 하더라고.
그 우리가 지금 뭐 5G 뭐 얘기하잖아. 6G 이거 하려면은 뭐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 미국이 이제 이걸 선도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어. 북한놈들이야. 아무튼 여기서 자, 요 함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우리가 이거는 원래 x는 1이라는 걸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던 그래프인데 전체 절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거두올리면 어떻게 된다? 그림이 이런 형태로 그리게 된다고. 그림이. 근데 나는 익숙해 라고 하면 되고 나는 안 익숙해 그러면 대입을 하시면 되거든. 어차피 물어보진 않을 거야. 처음에만 이제 개념상 물어놓을 뿐이니까. 그래서 어때? x가 점점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결과가 한없이 하늘로 치솟죠. 그래서 이 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무한대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무한대가 수가 아니기 때문에 는으로 연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기호에 정해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 자, x가 무한대로 간다. 는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는이라는 기호를 사용해.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비슷한 예를 들게. 자, 리미트 x가 뭐냐면 2를 향해 가까이 가는데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도 사실은 이제 뭐 x 대신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도 되겠지만 이 성능도 자, 우리가 이제 x는 2를 기준으로 원래는 이제 밑으로 그래프가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그럼 x의 값이 점점 2가 되려 할 때 그 값이 마이너스 밑으로 gun두박질 치죠? 세를 우리가 뭐라 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하고 이 상황을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해요. 음의 자,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발산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과들이 배우는 미적분에 가면은 좀 다른 형태의 발산도 있지만 수치에서 배우는 건 이렇게 엄청 커지거나 엄청 작아져서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하는 거냐면 거의 교과서 수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 작년에 찍었던 그 원료 영상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걸 더 설명해야겠다 더 설명해. 진짜로 정말 바닥까지 싹싹 긁어 설명하는 거니까 천천히 보시고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자극한과 욱한에 대해.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개념 설명하고 그럼 이따 워크북에 있는 기본 문제를 싹 풀어줄 거야 또. 이 기본 문제 있잖아. 내가 풀어줄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니네가 뭐 워크북하고 우리 원료 구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좀 주도록 할 거니까 왜냐면 다음 주 월화수까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진도 가다가 다야 이러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감안해서 진도 계획 짰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알잖아 선생님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 근데 아니야 일을 지각 좀 하마. 성기야 내 부탁을 좀 들어줄래 성기야? 진짜로? 지각하지 마 이제? 알겠지? 아무도 안 돼. 지금 책에다 필기해. 우리 순대는 기억력이 좋으니까 아마 앞에 부분을 모르겠지? 자 이제 자극한과 욱한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데 자극한과 욱한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책에 사실 그림 하나만 딱 있어도 참 설명하기 쉬울 텐데 그림이 좀 없어. 그래서 니네가 요거를 좀 그려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니네가 나중에 이거 지나고 나면 이거 다시 안 보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디 있는 그림이냐면 아까 나눴던 워크북 있지? 워크북 여기 보세요. 자 워크북에 보면은 제일 밑에 이 그림이 나와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해를 좀 하자. 알겠죠? 자 뒤에 문제 다 있으니까 자 워크북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거나 나는 나중에 이 책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할 거다 생각하면 그림을 뭐 잘라서 붙여도 되고 뭐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알겠지? 오래 사가지고 이제 올려 붙이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자극한과 욱한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데 x가 특정한 숫자에 가까워질 때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게 다르거든. 그래서 x의 값이 자 밑줄 치세요.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a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우리 뭐라 한다?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상황을 뭐라 하면 우극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밑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예로 보여주도록 할게. 자, 그림은 뭐 밑에 있는 그림 참고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워크북 그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셔도 되고 그 그림을 책에 옮겨 적으셔도 되고 그냥 나는 이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자, 시작할게. 자 우리가 일단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이 이쪽이지?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 왼쪽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얘를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기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미트 여러 개 쓸게. x가 마이너스 1이 가까웠는데 빼기를 표시해.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보다 약간 작은 값을 가지면서 왼쪽에서 다가오는 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x가 이제 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점점 큰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되려고 하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려고 하는데 왼쪽에서 되느냐 오른쪽에서 오느냐 이 차이거든. 그래서 오른쪽에서 오는 요 상을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 리미트 똑같이 x가 화살표 마이너스 1로 가는데 플러스를 표시한다고. 플러스 오른쪽에서 나가는 거. 그럴 때 fx 자 고를 때 fx를 구별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실제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건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 함수값 세 가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잠깐 봐봐요. 이건. 자 x가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뭐냐면 이 색칠된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라 얘를 1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지금 fx의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지금 화살표 상황 이거야? 이 목적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극한은 y좌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의 y좌표는 0이지.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0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자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점점 다가가는 이 점의 목적지의 y좌표 1.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에 대한 얘기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요 상황을 또 한국말로 뭐라 하냐?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않는다. 자, 이게 x가 마이너스 1 상황입니다. 책 좀 펴. 그림을 그려. 근데 나중에 이건 다 마스터하거든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뭐 교재에다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x가 0인 상황에 대한 얘기고. 자 지금 뭐 느낀 사람 느끼지만 와 우리 선생님 너무 지금 기본 설명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어요. 얼마냐? 무적한 얘기. 하하하하. 눈밖에 안 보이니까 사실은. 자 이제 x가 0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해볼게요. 원래 1까지 하려고 했는데 0만 할게. 알겠지? 자 볼까요? x는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오는 상황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상황의 목적지가 같지. 그럼 얘는 0에서의 극한이 존재하는 얘기인데 기호로 표현할게. 자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다가오는 상황 이 목적지 얘가 색칠이 돼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 점에 y좌표 있는 거야. 얘를 fx를 1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리미트 x가 1 있으면 안 돼. lim이라고 써주셔야 돼. 자 x가 0에서 우극한 자 우극한의 fx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0에 오른쪽에서 점점 0이 되기로 다가오는 요점의 목적지 y좌표는 1이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x가 0일 때 색칠된 점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지. 그 요거를 우리가 0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0에서의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아, 리미트 x가 0에서의 극한을 1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이 좌우를 띄고 0에서의 극한이 1이다라고 얘기해서 자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한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이렇게 부호를 껴가지고 극한이다라고 얘기한다. 필기하세요. 좌극한이가 하면 다예요. 자, 이제 개념 설명 한 반 정도 지나고 왔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설명하는 개념의 한 4배 정도만 설명하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 끝이야. 이 책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 미분계수 노함수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고요. F용이 마이너스 1. 다시 어디가? F용이 마이너스 1. 그치, F형 마이너스 1. 이거 색칠돼요. 아, 딱 0에서의 함수가. 그러니까 0 근처가 아니라 딱 집어서 X가 0이 돼. 마이너스이다 하는 거. 좋은 자세야, 저거는. 응? 모르는 거 물어보고. 자, 지금 하는 것도 다 이제 영상 촬영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지났을 때. 근데 일단 뭐 나중에 볼 일은 보통 없더라고. 볼 일이 없어. 이게 지금 알고 그냥 끝나는 거지. 아직도. 자, 이제 넘어가서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설명할 텐데 아직 좀 필기가 안 된 사람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기다려. 너 말고 왜널 그렇게 왜 순지 생각 안 해? 순지야 네 뒤에 있는 애가 너 무시하는데 다음 주에서 첫 번째 째려봐 돌아와. 제가 항상 해야 돼요. 아 네가 항상 늦으니까
내가 끝나면 다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제 함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텐데, 자, 일단 여기서 몇 가지, 지금 성질이 네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성질보다 더 기본적인 성질이 있어. 자, 그래서 0번 성질이라고 난 얘기를 할게. 자, 0번 성질. 자,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있는데 이 안에 앞에 자, 0번 성질이 있어요. 0번 성질. 뭐냐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이 표현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건 뭐냐면 x가 이제 점점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x가 점점 한없이 커지는 상황을 요걸 이제 이렇게 기호로 표현해요. 아까 했던 것처럼 x가 뭐라고? 이렇게 뭐 3. 이거는 이제 x가 점점 이제 3이 되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근데 x가 이제 이렇게 화살표 무한대. 이거는 뭐냐면 x가 점점 절대값이 커지는 100, 1000, 만처럼 한없이 계속 커지는 상황. 이런 걸 이제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x분의 1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는 거예요. 다 누구는 알겠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y는 x분의 1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거든. 근데 x의 값이 점점 커지면 이 함수가 점점 뭐가 되려 하냐면 0에 가까워지지. 0이 되진 않지. 하지만 0에 가까워지지. 근데 극한의 정의가 그 왼쪽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페이지 첫 번째 했지만 함수 y가 무엇이 된다가 아니라 그 한없이 그거에 가까워지면 걔를 극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도 점점 아무리 x값이 커진다 하더라도 0이 되진 않지만 점점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한은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정말로 얘가 됐어, 나 부자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잖아.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나 부자 되려고. 아직은 아니지만 내 목적지는 부자니까. 그럼 나의 목적지를 부자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의 극한이 부자가 되는 거야. 좀 적절한 얘기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실제로 그것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거에 점점 가까워지려는 그 목적지를 우리 뭐라 한다?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와서 뭐라 한다? 얘를 바로 0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자, x가 아무리 커진다 해도 x분의 1이 0이 되진 않아. 하지만 x분의 1이 점점 0이 되려 하잖아. 그래서 그걸 우린 극한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는은 비슷한 는이 아니라 100% 같은 는이라는 거에 분명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수학에서는 비슷한 걸 이렇게 표현을 해. 비슷하다. 뭐 파이를 3.14로 계산을 하면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 보통. 그지? 비슷하다. 이거 땡땡 쓰거든? 이건 무조건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 왼쪽과 오른쪽은 비슷한 게 아니라 100% 똑같은 거다라는 걸 기억을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리로 따져보면, 자, 리미트 x가 자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 x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것도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사실 알겠지만 니네가 이런 그래프를 본 적은 없고, 근데 사실은 x 대신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이 함수의 그래프도 뭐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x가 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배운 적은 없어,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분자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분모가 점점 커져. 그럼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억분의 1 점점 걔가 값이 없어지려 하니까, 없어지진 않지만 없어지려 하니까 걔 목적이 0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걔 극한을 0이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리미트 마찬가지 비슷한 논리입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분의 3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것도 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려 할 때 x의 p제곱분의 상수는 뭐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p값이 양수인 경우는 저렇게 지적을 해두시면 돼요. x의 제곱이든 x의 상승이든 마이너스는 안 돼. 역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x의 뭐 3승, x의 4승, x의 2분의 1승 제곱분의 상수는 뭐가 된다? 0이 되게 되더라. 이게 이제 극한의 더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뭐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볼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왜 배우느냐 라는 얘기하면 정말 기본적인 예제지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예를 들어 만약에 x 빼기 3분의 자, 2x 더하기 5의 극한을 조사해라 라고 하면 보통 일단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일은 사실은 좀 불편한 일이야. 언제나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아이디어로 한번 계산해보자. 자, 일단 x를 분모 문제를 x로 한번 나눠보자. 자, 분모 문제를 x로 나누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x분의 5가 되고 1이 되고 빼기 x분의 3이 된단 말이지. 근데 x의 값이 점점 좀 커지면 방금 했던 기본적인 성질에 의해서 얘는 점점 0이 되려 한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0을 1 빼기 0으로 나누면 이게 2가 되게 되더라. 제가 지금 쓴 표는 서술형으로 문제 없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애들이 또 하다 보면 리미트가 언제까지 써야 되냐 하는데 이게 지금 x라는 리미트잖아. x라는 문자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써요. 더 이상 x가 없지. 그 리미트 안 써도 돼. 근데 x가 이 10에 크게 남아있으면 항상 리미트는 계속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같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게 극한의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원래 지난번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것도 예를 들었는데 그때 상당히 무죄지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하게 극한을 전개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 밑줄만 칠게요. 자, 분모가 여기서 없다는 거. 자, 그리고 극한이 존재. 이게 지금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말이 뭐냐면 fx하고 gx가 수렴한다는 뜻이거든. 극한 맛이 있다는 뜻이거든. 자, 그런 경우에만 전개할 수 있고 그것도 분모는 여기서 없다 라는 정도만 얘네가 적어 두시고 메모해 두시면 돼요. 거의 끝나간 이제 진도 개념은. 두 개만 더 설명하면 설명 띄고 있어요. 근데 지각하면 안 돼. 부탁했어 선생님이. 나이 많은 어른이 부탁하면 들어야 되는 거야 이제. 자, 이제 밑에 극한 가서 계산은 좀 이따 선생님이 유형을 쭉 풀어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니네가 뭐 메모하고 필기감 없어. 오른쪽에 이제 함수 극한의 대수관계라고 하는 5번째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의 대수는 이제 유형별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이제 좀 이따 예제를 좀 보여줄 거니까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자, 5번. 자, 함수의 극한의 대수관계. 자,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옛날에는 사실은 이거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데 요즘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쓸게. 얘를 샌드위치 정리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자, fx하고 gx 중에 gx의 함수값이 크면 극한도 보통 베타가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밑에가 봐보세요. 자, 세 가지 함수가 fx, hx, gx 순서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수 fx의 함수값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hx의 함수값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gx의 함수값이 가장 크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이야. 그러니까 함수끼리 부등호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함수에 대한 대소관계 바뀌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라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이 fx의 극한을 알파라 했고 가장 큰 gx의 극한을 베타라 했거든. 근데 알파랑 베타가 같아진다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한 어떤 상황, 뭐 숫자로 가도 되고 무한대로 가도 상관없는데 가장 큰 놈이랑 가장 작은 놈이 점점 같은 극한 값을 갖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모인다면 가운데 껴있는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그거와 같은 극값을 갖게 된다라는 게 바로 샌드위치 정의를 눈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없어 보이는 그림이긴 하지만 이 상황을 이 밑에다가 한번 좀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작은 fx와 가장 gx가 큰 x가 이렇게 알파로 수렴을 하면 가운데 껴있는 hx도 이렇게 알파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 얘를 조인 정리라고도 하고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해요. 근데 공식적인 명칭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이기 때문에 따로 적진 않을게. 자, 샌드위치 정리, 조인 정리라고 이렇게 불려요. 근데 여기다 이제 하나만 더 적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니까 지금 요 부분은 따로 별도로 표시해야 되는데, 자, fx하고 gx 중에 gx가 크다 할 때 있잖아. 이거 이면이라 할게. 그래, 한국말 쓸게. 이면 리미트 x가 특정 숫자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나, 자, 리미트 x가 특정 숫자를 가까이 갈 때 gx가 서로 같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절대로 둘이 같을 수 없어. 항상 얘가 크대. 극한값은 같을 수 있는 부분을 주의해달라는 얘기인데,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얘기. 무한대긴 하지만 이런 예를 들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친구가 있고, 자, 리미트 멍청아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2라는 식이 있어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이 값이 물론 양수겠지만 얘보다 얘가 함수값이 커. 하지만 이 친구도 점점 1에 가까워지고 얘도 1이기 때문에 자, 함수값은 항상 얘가 크지만 일반적인 양수 x를 집어넣었을 때 얘하고 얘 비교하면 항상 얘가 더 크지만 여기 극한은 같을 수 있다는 부분들 이거를 또 참 거짓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결과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리됐으면 이제 밑에 있는 미정계수 결정 마지막 개념 6번째 개념 설명할게. 자, 이거는 예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같이 0이 돼야 되고 분자가 0이면 분모도 같이 0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1번에 관한 간단한 증명을 하겠어요. 증명. 우리 증명 같은 거 좋아하잖아. 김정진 선생님들 증명 같은 거 좋아하지? 그치? 좋아하잖아. 이거 까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까는 건 아니에요. 수학 이게 좀 전공하신 분들이 원래 좀 이렇게 증명 같은 걸 좀 좋아해요. 난 별로 안 좋아해. 난 전공자가 아니에요. 야매라고 하지 않고. 자, 보세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분수꼴을 띠는 형태의 극한이 있었대. 근데 그것이 이제 존재하는 거야, 값이. 근데 이런 x가 a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밑에 있는 분모인 gx가 0이 된다면 분자도 같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잠깐 설명해 줄게. 이거는 뭐 적어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뭐냐면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럼 x가 점점 1을 향해 가까이 가면 분모는 0이 되지? 분자가 0이 되지 않지? 그럼 이건 뭐냐? 점점 부모는 점점 0에 가까워지게 해. 0이 되려 한다고. 0보다 작은지 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플러스를 표현할게. 근데 얘는 점점 2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분자가 고정된 상태에서 분모가 점점 0이 되면 자 볼까요? 0.1분의 2 0.01분의 2 상상을 해봐. 0.001분의 2 등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얘는 20, 200, 2000이니까 얘가 뭐 된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거든요. 양이 무한.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데 분자가 같이 0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을 보통 하게 된다고. 그래서 분모가 0인데 극한값을 갖는다. 자, 분모가 점점 0이 되려 하는데 이렇게 극한값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자도 같이 0이 되어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념적인 의미로 보면. 근데 이걸 증명을 하겠다고. 되게 쉽거든. 자, 1번 갑니다. 자, 1의 증명이에요. 마지막 개념이고. 자, 볼게요. 뭐냐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을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결론이야. fx 극한이 0이 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gx분의 fx 곱하기 자, gx의 극한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고 똑같은 식이잖아, 식이. 그래서 얘랑의 극한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해. gx의 극한 존재하고 cx분의 fx 극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리미트를 전개를 할 수가 있다고. 얘도 극한이 존재하고 얘도 극한이 존재하니까 리미트를 전개할 수가 있다고. 앞에 봤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gx분의 fx의 극한 조사하고 그다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 존재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이거의 극한은 문제서 알파라고 돼 있고 gx의 극한은 0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알파 곱하기 0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 자,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저 재미없잖아, 이제 생각 잘 안 하는 건데. 자, 0분의 0의 꼴의 극한이라 해서 분모가 0이 되는데 수렴을 했다. 분자도 반드시 같이 0이 돼주셔야 된다.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의 기본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뭘 보시냐면 이제 워크북 프린트를 잠깐 볼게요. 자, 워크북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레벨 1에 문제들이 앞뒤 페이지에 한 37문제 정도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극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 중에 몇 가지를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내용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자, 워크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좀 이따 이거 풀어 할 거야. 내가 푸는 거 빼고 이거 풀어보라고 다 시킬 거니까 그리고 하면서 좀 이해 안 되는 거나 이런 거 다 질문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한번 천천히 내용을 한번 보자. 자, 지금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풀이라기보다는 거의 개념 설명에 가까운 거니까 자,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 책은 잠깐 덮어주셔도 되고 물론 일단 올류의 대표제를 풀어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개념을 좀 볼게요. 자,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지금 눈에 띄는 게뭐 3번에 아까 했던 거고 이런 것들, 이런 구경 이런 거, 이거 뭐야 어떻게 거. 자, 니네 이거 혹시 기억나면 모르겠어. 이 그래프 이런 거.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시면 이게 초보자용이야. 초보자용. 나중에 그래프 안 그리고 해. 오케이? 야, 여기는 이 그래프는 4분의 3,0이라는 걸 기준으로 오른쪽 위를 향해 가는 이런 무리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함수의 x값이 점점 3에 가까워진다? 근데 볼게.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하고 사실 연관이 되는 거지만 이게 x는 3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끊기지가 않는다. 그럼 x가 3의 오른쪽에서 오나 왼쪽에서 오나 진짜로 3에 닿거나 함수값이 다 똑같기 때문에 쉽게 말해 그래프가 끊기지 않는, 우리가 모양을 알아. 그래프가 중간에 가다 막 가우스처럼 끊기지 않고 쭉 이렇게 이어지는 놈들은 그냥 극한을 함수값으로 대신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 자, 실제로 x 3 넣으면 12 빼기 3이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 3,3이라는 점이 있거든. 근데 x값이 점점 3에 가까워지면 그 목적지의 y좌표도 3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된다? 3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프로 하지만 나중에는 아 맞아 이거 무리함수 중간에 끊기지 않는 쭉 이어지는 그래프니까 그냥 대입할 수 있으면 대입하는 게 맞겠구나.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x 더하기 3이라는 함수도 다항함수거든. 다항함수는 그래프가 중간에 끊기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1차 함수나 2차 함수가 중간에 가다 끊기는 경우가 없고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에 대입해서 얼마다 1이라고 봐도 무방하구나. 자, 선생님 근데 이 네 번째 어떻게 되죠? 상수죠.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자 y는 루트 5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려진 상황이라 x가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든 뭐 상관없이 항상 루트 5라는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얘는 바로 루트 5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극한이 분명히 뭐에 가까워지는 건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값을 가지면서 계속 유지가 돼도 걔는 그냥 극한 값이라고 얘기하게 된다. 그런 게 이제 개념적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꼭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미리 한번 설명하는 거야. 대입할 수 있으면 일단 대입하자. 그래프가 끊기지 않는 그래프면 대입하는 게 그냥 극한을 보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5번, 6번. 이거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x가 점점 커지냐?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자, 초보자용 모드니까 잠깐 볼게. 자, x가 무한대로 커져. 그럼 x가 점점 무한대로 커지면 밑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요 함수의 그래프는 x는 마이너스라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x의 값이 점점 커지면 그것이 0이 된다 라고 그래프를 하시거나 근데 추천하지 않은 거지. 머릿속으로 생각해볼게. 자, x가 점점 커지면 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억분의 1 점점 0이 되니까 아 얘는 0이 되겠지 라고 하는 게 옳은 거겠지. 자, 두 번째 이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그지. 자, 가볼게. 이게 뭐라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면 그러니까 음수 값을 가지면서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만으로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요 친구 보자고. 요 친구. 자, x가 점점 절대값이 커지면 그것이 더하기든 빼기든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얘는 점점 0에 가까워질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식은 뭐에 가까워진다? 3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방금 청님이 생각한 것처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쭉 뭐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이제 몇 번을 볼 거냐면 13, 14번 오른쪽에 있는 13, 14번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14번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잠깐 볼게. 자, 지금 현재 x가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이 좀 민감한 친구라 x가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부호가 달라진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 또는 가우스가 있는 경우를 자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리미트 x가 1보다 큰 상황이면 x가 1보다 좀 크다고 1.1이나 1.01처럼 1보다 크면 얘는 양수. 그럼 얘는 그냥 나온단 말이지. x 빼기로 그냥 나오고 위는 식은 x 빼기 1의 제곱으로 인수될 것이고 그럼 이 식은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약분돼서 이렇게 되고 결과는 얼마다? 0이 되겠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 야 리미트 이번엔 x가 1보다 작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x가 1보다 작은 예를 들어 0.9 같은 놈이면 분명히 이 안에 드는 놈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셔야 된다. 근데 얘는 식은 x 빼기 1의 제곱이 되더라. 자, 근데 이 친구 리미트 x가 1에서의 자극하는데 분모 분자 x 빼기로 나눠도 자 마이너스 x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0이 되게 되더라. 이거는 자극한 우극한 모두가 0이니까
자, 1에서의 극한은 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극한값 존재하고요. 얼마로? 0으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갔다 중요한 거 설명하는 거고. 빨리 갔다. 자, 18번 볼게. 18번. 자, 우리가 이제 극한을 구하는 몇 가지 이제 요령들 아까 유형별로 좀 얘기했었는데, 자, 18번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볼게. 자, 지금 보면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여. 자, 18번 같은 게 니네가 보면 본능적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유리화를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유리화 이전에 한번 찔러보는 거야.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x 대신에 1 대입하면 밑에 얼마야? 1이죠. 자, 분자량 루트 2에 빼기 0이죠. 전혀 문제되지 않아.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된다든지. 뭐 절대가 가우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x 대신에 1 대입해서 그 결과가 어떤 특정한 상수로 존재하게 되면 얘는 그냥 값을 자, 루트 2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루트 2라고 무조건 본능적으로 유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한번 찔러본다. 대입해보고 문제 없으면 패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대표적인 자, 아까 우리가 왜 유형별로 문제 풀다 했잖아. 한 4개 정도, 5개 정도만 설명하고 자, 쉬는 시간 좀 가진 다음에 논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할게. 자, 19, 20, 20여 문제 중에 선생님은 2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0번을 한번 본다. 자, 일단은 찔러볼까? 야,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분모가 0이네.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분자에 대입했더니 2 더하기 1에 빼기 3에서 분자도 0이네. 자, 극한에 나와 있는 상황을 함수식에 대입을 해봤더니 분모와 분자가 둘 다 0이 되는 자,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 0분의 0의 꼴이래요. 0분의 0의 꼴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 약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 요거 리미트 x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까이 가는데 x 더하기 1분의 자, 분자에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해 0 됐으니까 반드시 x 더하기를 인수로 가질 것이고 남는 게 2x의 마이너스 3일 것이고 자, 그래서 약분해 주시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까이 갈 때 2x 빼기 3이라 해주시고 얘는 바로 마이너스 5다. 이게 바로 0분의 0의 꼴의 극한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극한을 찔러가는데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네. 자, 이런 걸 0분의 0의 꼴이라 하고 약분한 다음에 대입을 하자라는 게 이런 유형이다. 자, 정리가 됐으면 이제 밑에 있는 자, 22, 23, 24도 다 같은 유형이니까 비슷하게 봐주시면 되는데 자, 24번 유형 잠깐 볼게. 자, 기본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좀 너무 쉽지? 솔직히 이진아 솔직히 너무 쉽지? 그치? 너무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거 같지? 조금 그치? 이럴 거면 내가 수투 선생님 왜 했냐? 지금 처음 배우지 왜 한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자, 볼게. 자, 이것도 x 대신에 3을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4의 루트 씌워서 분모 0되고 분자도 0되는 0분의 0의 꼴인데 얘는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 되지만 얘는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약분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리화를 해. 그래서 분모 분자에 뭘 곱하냐면 중간에 부호가 반대인 자, 루트 x 더하기 1의 플러스 1을 자,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자, 암산 좀 해볼까요? 자, 밑에가 뭐가 되냐면 그래, 뭐 암산을 해. 자,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분모 말이야, 분모. 자, 앞에 거의 제곱인 x 더하기 1에서 뒤에 거의 제곱 4를 빼니까 x 빼기 3이 되고 얘는 원래 2로 묶었을 때 x 빼기 3인데 유리화하려고 루트에 x 더하기 1 플러스 1을 곱했단 말이지. 그래서 분모 분자 x 빼기 3 약분 되시고 그 다음에 3 대입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대입하자. 자, 그래서 2 곱하기 자, x에 3 대입하면 2 더하기 2, 4의 2배 그거는 8이 되게 되는가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24번 자, 얘도 0분의 0의 꼴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자. 자, 밑에는 25번부터 또 27번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는 이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해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라고 해요. 자, 극한에 의해서 분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분모와 분자가 점점 같이 커지는 상황. 근데 여기 봐봐. 분모의 차수가 크지? 결론은 0이야. 왜 0인지 보여줄게. 분모 분자를 x 세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거야, 진짜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인 x 세제곱으로 나누면 3 x제곱분의 1 빼기 x 3승분의 1이고 x 3승 나누면 x분의 1이고 x 3승 나누면 x 3승분의 1 이렇게 되거든. 분모 분자를 x 3승으로 나눈 거거든. 그래서 x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아까 배웠던 그 성질 0번 성질에 의해서
3 더하기 0 빼기 0분의 0 빼기 0이 돼서 분자가 여기는 0이거든. 0이더라.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크면 극한은 0이 되겠더라. 그럼 반대로 분자의 차수가 커지면 분자의 차수가 크면 얘는 무한대다. 자, 요거는 결론은 무한대인데 왜 무한대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향해 가는데 분모 분자 x로 나눠요. 4 더하기 x분의 3 2x에 더하기 x분의 3이어서 얘는 점점 0이 되는데 자 2x 다음 생각해봐. 자 x가 점점 커지면 얘도 점점 같이 커지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더라.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분자 커지면 재미가 없어.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뭐 몇 가지 예제가 있겠지만 자 28번 29번에 나와 있는 예제 볼게. 자 기왕 뭐 기본적인 내용 설명한 거 좀 바닥까지 싹 한번 긁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좀 풀어보고 봅시다. 자 28번에 나와 있는 이 형태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 전개를 좀 해줄게. 그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3x 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1 자 더하기 x 빼기 1에 자 2x 제곱에 더하기 2x 빼기 x니까 더하기 x에 마이너스 1이라는 얘고. 근데 보세요. 그럼 얘는 분모와 분자 차수가 똑같지. 이건 나누지 않고 한번 직관적으로 가볼게. 분모 분자 x 제곱으로 나누면 그 저차식들은 힘을 잃어버려. 다 0이 돼버린다.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건 얘네들이 남는 거거든.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동일한 경우는 최고창의 개수 비율이 바로 극한이 되게 되더라 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은 경우는 최고창 개수 비가 극한이 될 거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얘는 2 근데 루트 안은 x 제곱으로 나눠야 돼. 1 더하기 x 제곱분의 3 더하기 자 x분의 4 0 0 되죠? 그래서 얘는 2를 루트에 1 더하기 0 더하기 0으로 나눠주니까 얘는 바로 2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리가 루트 있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 3개 정도만 설명합니다. 자 오른쪽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 중에서는 이제 32번에 나오는 우리가 올려서도 좀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좀 해놔 있다가 올려 할 때 좀 니네가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32번 갑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 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자 극한에 의해서 점점 값이 커지는 놈에서 같이 커지는 놈을 뺀다.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얘는 뭘 하냐? 일반적으로 유리화를 해요. 유리화. 자 여기 밑에를 잡아주시고 이제 분자를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중간에 부호 반대인 걸 분모 분자에 곱해주죠. x제곱 마이너스 3x 자 루트에 x제곱 더하기 3x 자 분해. 자 이제 암산을 좀 해볼까? 야 유리화라는 게 사실은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루트를 벗긴다는 뜻이거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x제곱 더하기 3x 할 때는 얘는 마이너스 x가 남게 된다 라는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기 때문에 분모 분자는 이제 x로 나옵니다. 자 리미트 자 x가 자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 분자 x로 나누면 여기는 빼기 6 자 루트는 x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1 빼기 x분의 3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x분의 3이 돼서 얘랑 얘가 여기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6을 1 더하기 1로 나누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바로 자, 내가 오늘 극한 것이 되더라 라는 게 이 주제.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자 이제 35번 설명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진 다음에 볼륨 문제를 좀 정리해 줄게. 자 다음 등식 이 미정계수 아까 얘기했던 분모가 0이면 분자도 같이 0이 되는다. 그 주제고 뭔가 너무 너무 과하게 선생님은 너무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오랜만에 해도 이거는 뭐 유치원생도 가기가 다 이거는 문제도 아니지. 자 35번 볼게요. 자 x가 점점 1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이거의 극한이 지금 현재 2로 수렴해. 야 분모가 0인데 분자도 같이 0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서술형에 사실은 되게 많이 나와. 서술형에 벌써 서술형이냐 뭐냐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서술형을 좀 설명할게.
x가 1로 가는 이거 1일 때 이게 다시 한번 얘기지만 x가 점점 1이 되는 걸 이제 진짜로 서술형적으로 항상 끝난 거예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x가 1일 때 화살표 1일 때 자, 분모가 0 이므로 분자도 뭐가 된다? 0이다. 근데 점점 이제 분자도 0이 되면 해야 된다. 그래서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ax 더하기 b의 극한이 0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냥 분모 0이면 분자에 x신에 1 넣어서 0 된다 하잖아. 그러면 감점을 당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겨서 그거를 사실 치사하게 물어보는 문제를 잘 안 내요. 지난번에 동북인가 보성인가 어디 학교에서 이걸 냈는데 전교생 다 감점. 다 애들이 분자에 그냥 1 넣었어. a 더하기 b는 0이고 역시 그거 왜 이거 생각했냐. 이므로 자 x신에 1을 대입한 a 더하기 b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뭐야 쓸데없는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에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리미트 자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ax 더하기 b 대신에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a 데이트 해주시고 그래서 리미트 x가 자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a x 빼기 1은 바로 a라는 값인데 얼마가? 자, 2가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러므로 a는 2고 b는 마이너스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 자 정리하고 잠깐 쉴게. 좀 쉬고 올류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